안녕하세요, 덕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블리자드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디아블로4의 정보 및 개발자 인터뷰, 그리고 현재 유튜브 스트리머들을 통해 공개된 블리즈컨 테스트 플레이 영상, 또한 그 외 현시점 공개된 웹상의 수많은 디아블로4 정보를 총정리한 저 덕크의 디아블로4 인게임 플레이 시스템 분석입니다. 자, 그럼 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거냐? 일단은 먼저 개발자들에 의해서 정식으로 공개되고 확정된 오피셜 정보를 기반으로 그를 정리한 다른 리뷰어들의 리뷰를 분석하여 제가 보기 좋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키도 참고하긴 했는데, 아니 위키에 오늘 날짜 기준으로 공식 개발자 인터뷰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서론이 길었으니 이제 그만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오픈월드 방식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아블로4는 시리즈 최초로 맵 간의 로딩이 없는 오픈월드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기존까지는 액트별로 그리고 웨이포인트별로 각 맵이 다 분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원테이크로 합쳐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렇게 오픈월드로 구현된 디아블로4의 배경은 성역의 동부대륙, 북동부 전반입니다. 기존작들과 단순 설정상 규모 차이도 크지만 인게임으로 환산된 실제 맵의 비율 차이와 훨씬 더 밀도 있는 맵 구성으로 인해 실제 사이즈는 기존 최고 분량인 디아3 대비 최소 10배에 달하는 맵 크기를 자랑한다고 해요. 개발자의 언급으로 맵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는데 수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추가될 콘텐츠량에 따라 맵 전체 사이즈는 최대 약 20배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거대한 세계는 총 5개의 특색 있는 환경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이번 블리즈컨에서 직접 시연에 공개된 드루이드의 고향 스코스글렌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지도상 최북단에 위치하며 숲 지형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시면 분위기가 디아2의 시작 지역인 로그 캠프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회색빛의 맵의 색채가 그러하죠. 그리고 시연 플레이 때 공개되며 현재 가장 소스가 시중에 많이 공개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척박한 환경의 나머지 지역들에 비해 비교적 가장 안정적인 분위기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대 저는 이 지역이 디아블로4의 시작 지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코스글렌의 남서부에 위치한 메마른 평원입니다. 번역이 평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스텝으로, 이는 현실에서 러시아 남부를 중심으로 펼쳐진 냉대 건조 기후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메마른 평원 동부의 조각난 봉우리라는 설산 지역과 전작의 이막에 등장한 대도시 칼데움이 위치했었던 남서부의 사막지역 케지스탄이고요. 마지막으로 역병의 땅으로 묘사된 남동쪽의 늪지대 하웨자르입니다. 자, 이렇게 디아블로4의 배경은 특색 있는 5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개발자 인터뷰 때 티파니 와트 씨께서 각 지역마다 마을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언급한 걸로 보아 기존처럼 액트별로 하나씩 있었던 마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마을들이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맵이 거대한 만큼 편의를 위해 기존의 웨이포인트 시스템은 당연히 존재하고요. 추가로 같은 맥락에서 탈 것도 존재합니다. 탈 것에서 하차할 때 직업별로 고유 돌진 스킬이 존재하며, 또한 탈 것의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발자 인터뷰에서 캐릭터 외형에 영향을 주는 과금 요소는 존재할 것이라고 언급한 걸로 보아 아마 탈 것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기존의 패키지 끼워 팔기 상품 형식으로 판매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오픈월드인 만큼 낮과 밤의 시간 변화와 동적인 날씨 변화까지 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상호작용도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현실감 있게 구현된 오픈월드 상에는 수백여 개의 던전이 존재합니다. 각 던전은 인스턴스 던전 형태로서 최대 4명의 인원이 매번 새롭게 창조되는 던전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던전에 입장하면 기존작처럼 메인 목표와 돌발 이벤트 등이 발생하는 것까진 동일한데, 이번 작은 던전도 하나의 작은 오픈월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층마다 맵이 다 구분되어 있었던 기존작과는 다르게 이번엔 모든 층이 하나의 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던전 바깥의 월드상에서 던전 열쇠라는 아이템을 입수할 수 있는데, 해당 열쇠를 가지고 던전에 입장하면 같은 던전이라도 특정 난이도와 새로운 컨셉의 던전이 됩니다. 이미 시중에 출시된 게임 중에 제가 인생을 꼬라박은 마비노기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던전 통행증이 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추가로 개발자 인터뷰 때 지옥도 갑니다 라는 언급이 있었던 걸로 보아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지옥은 이런 형식으로 입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던전에서 지옥 열쇠 이런 아이템을 사용하면 지옥 맵으로 입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바로 오픈월드와 함께 이슈가 된 MMORPG로서의 전환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기존의 디아3까지는 기본적으로 각 플레이어는 각자의 독립된 환경, 곧 나눠진 방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원한다면 소규모로 파티를 구성해서 한 세계를 공유하는 형식이었죠. 이걸 MMORPG 방식이라고 하는데, MMORPG에서 대규모를 뜻하는 매시브라는 말이 빠진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오픈월드를 수많은 다른 유저와 공유하니까 사실상 MMORPG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월드 오브 디아블로라고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이번에 새롭게 언급된 디아블로4의 접속 방식은 전통적인 MMO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자 인터뷰 때 조 셀리 씨는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조정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는 소규모로 타 플레이어들과 마주치다가 이제 특정 상황, 곧 마을이나 월드 이벤트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접속 인원이 탄력적으로 늘어나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번 디아블로4의 접속 방식을 새롭게 설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파티 결성도 마을에서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디아블로 시리즈 고유의 딥 다크하고 황량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설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냥 양산형 RPG 같잖아. 아무쪼록 이는 유저 경험, 곧 UX를 적극 반영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골수 팬들 눈치 본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실제로 구현되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애초에 딱 정해진 방식이라는 건 없는데, 자, 일단 저라면 이런 식으로 설계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월드에 있는 접속 인원은 소규모로 세팅되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는 접속 시 랜덤하게 자동으로 할당이 되고요. 그러면 해당 그룹에 편성된 소수 인원들은 기존의 방과 같은 개념으로 서버상에서 각각 하나의 오픈월드를 통째로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이 그룹들이 마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탄력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가능하다. 아무쪼록 정말 이대로만 구현이 된다면 이건 온라인 게임계의 정말 혁명 같은 시스템이 될 겁니다. MMO의 다채롭다는 장점과 MMO의 최적화라는 장점이 절묘하게 결합된 형태이거든요. 거기다 그게 디아블로라는 타이틀 위에서 지금 오픈월드 방식으로 구현이 되려는 건데, 이게 엄청난 거죠. 물론 그러기까지 개발자들은 주구장창 갈려나가겠지만요. 추가로 개발자 인터뷰 때 솔로 플레이만을 즐기는 분들을 위해 싱글 플레이 모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런 식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현이 된다면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분엔 제 내피셜이 상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분명 이것보다 더 좋은 구현 방식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당연히 블리자드 계신 분들인데 이 한낱 방구석 아마추어 개발자보다는 잘 짜겠죠. 자, 그래서 확실한 건 이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코딩되든 간에 이 시스템은 디아블로4의 핵심 시스템으로서 반드시 구현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비선형 퀘스트 방식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디아블로4는 비선형적 퀘스트 방식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디아블로 시리즈는 액트가 구별되어 스토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걸 선형 구조라고 하는데, 이젠 보다 자유롭게 여러 지역에 걸쳐서 여러 퀘스트를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어려서 그런데 쉽게 말해 보통의 MMORPG의 퀘스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개발자로서 언급하자면 사실상 레벨이 있는 RPG 장르는 구조상 결국 암묵적인 선형 구조를 띌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레벨마다 노는 지역 사냥터와 그에 맞는 퀘스트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메이플에서 레벨 200 찍고 슬라임 안 잡잖아. 여튼 결국 이전 시리즈의 단락을 구분했던 액트가 이번엔 5개의 지역으로 사실상 형태만 바뀌었을 뿐 내용상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아블로4 나무 위키의 오류를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자, 이제 아무나 가서 수정하세요. 일단 디아블로는 절대, 자, 우리들이 가장 궁금한 출시일은 지금 이 시점에서 확장팩을 미리 예측해보건대 디자이너가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할 겁니다.